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그 권성동과 권영세의 쿠데타가 진압되고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한밤에 쿠데타를 일으킨 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놔둘 경우에 앞으로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뭐 어차피 김문수를 도우면 얼마나 돕겠느냐, 제거하고 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차명진, 오랜 동안 김문수 후보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차명진 전 의원은 비대위원장 사퇴만 갖고는 안 된다, 권영세 사퇴만 갖고는 안 된다, 즉각 당원권 정지 3년을 때려야 된다, 또 권영세만 갖고는 안 되고 권성동 너도 당원권 정지 3년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양수, 한덕수 후보 옹립 음모를 실제로 수행한 자다, 너도 당원권 정지 3년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뭐라 했더라, 김문수가 나이 70 넘어 정신이 오락가락이라고, 좌파 침투 작전으로 대선 후보 됐다고, 너도 당원권 정지 3년. 원래 박수영은 사실은 김문수를 돕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덕수 측의 스파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수영이 뭐 나이가 70 넘으면 정신이 오락가락이라고 이런 말을 했고, 좌파 침투 작전으로 대선 후보가 됐다, 김문수가 뭐 그런 말을 했답니다. 너도 당원권 정지 3년이다. 너는 왔다 갔다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등에 칼 꽂은 게 문제다. 그것도 김문수 후보 7년 모셨다는 친구가. 이 박수영이가 김문수 후보를 7년을 모셨는데 이번에 왔다 갔다 한 것뿐만 아니라 김문수 등에 칼을 꽂았다 라고 지금 차명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차명진은 말이죠, 이번에 배신자로서 첫 번째 권영세를 꼽았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죠. 따라서 사퇴한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당원권 정지 3년에 쳐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권성동은 얘기를 안 했는데요, 당연히 권성동도 아마 이제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양수를 특히 얘기를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 옹립 음모를 실제로 수행한 자가 이자다, 행동대장이라는 거죠. 너도 당원권 정지 3년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수영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박수영은 김문수를 해서 한덕수로 왔다 갔다 한 게 문제가 아니고 김문수의 등에 칼을 꽂았다, 그것도 김문수를 7년이나 모셨다는 자가 그런 배신을 때렸다. 더군다나 김문수가 나이 70이 넘어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김문수가 좌파 침투 작전으로 대선 후보가 됐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 사태를 보는 좀 시각들인데요, 먼저 차명진 전 의원은 이 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당원권 정지 등 징계 내지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말이죠, 이 한덕수 뒤에 뭐 윤심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윤심과 한덕수 그리고 쌍권이 같이 한 배를 탔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배우가 어딘가 하면은 장성철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패널로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원래는 좌파 편들면서 우파인 척하는 자, 그러니까 위장 우파죠. 이 자가 이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김현정 뉴스쇼, 김현정은 준석이 편드는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김문수 이 얘들이 말이죠, 마치 이쪽을 이제 그야말로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한덕수를 돕고 김문수를 갖다가 좀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또 거꾸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괜히 끌어들여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난처하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 그 의도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이 장성철이라는 자가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지금 한덕수 뒤에 윤통이 있다, 윤통 배우설, 그러니까 윤통하고 지금 쌍권하고 한덕수가 편먹었다 뭐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야. 근데 알지도 못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처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바로 홍카콜라가 받았다는 거죠. 홍준표가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이걸 퍼뜨렸다는 겁니다. 홍준표가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뭐 윤통과 두 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홍카콜라가 바로 이 장성철 얘기를 받아가지고서 한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근거 없다. 제가 또 여러분께 여러분 드렸습니다만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권영세하고 권성동하고 친합니까? 안 친한 것 같은데요. 권성동하고 권영세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섰던 자거나 또는 뭐 방기하거나 묵인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또 권성동은 뭐 앞장섰던 자고
여기하고 편먹었다는 건 참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편을 먹었다? 그것도 믿기 어려운 것이 한덕수가 헌법재판소에 가서 국무회의 열리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해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처음 또 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수를 꽂은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한덕수 뒤에 윤통이 있다. 쌍권 뒤에 윤통이 있다. 그거는 맞지 않는 말이다. 근데 그 출처가 처음 장성철이가 김현정 뉴스쇼에 나가가지고 한 말인데 그거를 홍준표가 받아가지고 또 언론에 얘기함으로써 마치 그것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런 홍준표 말이라든지 또 저런 돌아다니는 유언비어 때문에 마치 윤심이 한덕수에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도 한덕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던 거예요. 윤심이 거기 있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한덕수를 좋게 봤던 거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쌍권이 하는 거 보니까 윤심이 거기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 한덕수 이거 아니구나 싶어가지고서 다시 또 거기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던 사람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어느 편에 서가지고서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한덕수와 김문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느 편 어떻게 생각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을 통해서 어렵게 대권 후보가 된 분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그때도 얼마나 그 서름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습니까? 김종인하고 이준석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경선을 통해서 정당하게 뽑힌 그런 대선 후보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강제로 한밤에 쿠데타로 끌어내리는 거. 이거는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면 당연히 반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떤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지 마치 뭐 윤심이 저 한덕수에 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큰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차명진이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번에 이거 국힘 당풍 쇄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한덕수를 보면서 이번 사태는 평범한 사람들이 살면서 겪어온 불합리함, 불공정함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 불합리, 불공정.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학교, 군대, 직장 어느 곳을 가든 묵묵히 제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매번 애면받고 모종의 이유로 새치기까지 당하는 것. 김문수의 의견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김문수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한 부조리와 너무나도 닮았다. 그렇죠. 김문수가 당해 말이죠. 세력이 없다고 완전히 김문수를 갖다 쉰밥 취급하고 말이죠. 그렇게 한덕수가 새치기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사는 게 팍팍한 우리로서는 그런 일을 겪더라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가슴속에 가만히 묻어두고 사는 게 순리였는데 이를 가라없는 양반이 라스트 댄스로 당당하게 봐서 싸우는 걸 보니 그냥 속이 시원했던 거 그러니까 김문수 싸우는 거 보니까 너무나 속이 시원했다. 한 번쯤 정신승리 겸으로 상상만 하던 일이 눈앞에서 그것도 정치판에서 벌어진 거다. 다시 말해서 김문수가 그야말로 새치기 하는 놈들하고 맞짱 떠가지고서 그야말로 멋진 이 싸움을 하는 거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들 김문수 편을 든 거다. 다시 말해서 이 새치기 하는 거 불공정한 거 보고서 김문수 편을 든 거다. 진보층, 중도층, 심지어는 국힘 당원들까지 상관없이 전부 다 김문수 편이다. 김문수한테 지금 우리가 좌우할 거 없이 미니까 잠시나마 모이는 걸 보니 느끼는 게 많다. 그러니까 좌우 따지지 않고 다 김문수한테 민심이 모이지 않냐. 근데 왜 모이겠느냐. 서로 갈라져서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이렇게 불공정, 불합리 이런 걸 보면 가슴 속에 울분이 쌓이고 그래서 좌우할 것 없이 이 공정을 찾는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김문수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덕수와 김문수를 보면서 사람들이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가 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과 김문수도 봐도 이재명이 사법부를 탄압하고 말이죠. 지금 입법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서 지금 짜르처럼 행사하는 거. 이거 불공정하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쪽으로 확 몰릴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보수만 똘똘 뭉치면요. 중도가 지금 이재명 쪽에 가 있다. 그거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도 확장성은 오히려 김문수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노동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이라든가 삶을 살아온 어떤 그 행적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고 이재명의 삶과 김문수의 삶을 비교대조해 보면 돼요. 이재명의 삶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인가? 김문수의 삶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인가? 김문수의 삶을 보고서 김문수한테 기회를 줄 것인가? 이재명의 삶을 보고서 이재명한테 기회를 줄 것인가? 대한민국을 김문수한테 맡길 것인가? 이재명한테 맡길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이 한덕수가 나타나서 김문수를 키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김문수는 뭐 지방 못 돌아다니고 그랬지만 오히려 큰 어떤 빅데이터를 장악하는 그런 어떤 선전속 운동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니까 김문수가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이재명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고 희망을 갖고 그야말로 자유 보수 우파 우리의 철학을 견지하고 그리고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과 상식 이걸 그대로 견지해 나가면 누구든지 정말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대선 승리 가능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